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빌라 매도를 의뢰해서 저희 공실박스에 매물을 올려드렸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파트 매도를 의뢰하시는 겁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언제 그렇게 집을 사서 또 파는 거냐고. 안녕하세요, 공실박스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동산 경매 사업의 기회가 있다, 인테리어 공사까지 합쳐서, 그래서 경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부동산에는 종류가 많은데요, 법원 경매 시장에 가면 상가, 토지, 아파트, 주택, 공장 등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들이 경매 법정에서 매각을 기다리고 있죠. 이 중에서 아파트나 빌라 경매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시세보다 싸게 사서 시세에 판다. 그래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익을 남긴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 경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대로 될까요? 여러분들 중에 부동산 경매를 해보셨거나 생각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부동산 경매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전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경매를 아주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 채권자, 즉 돈이 많아서 돈을 빌려준 은행이 채무자, 쉽게 말해서 돈이 없어서 은행 돈 빌려다가 쓴 건물주의 부동산을 국가기관에서 팔아달라고 요청을 하면 법원이 강제로 공고를 해서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려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야 되겠죠. 이렇게 법원이 부동산을 경매라는 절차로 매각하는 것이죠. 이런 특수한 매물은 일반인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매가 나온 부동산을 싸게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요즘 세상이 어떤가요? 돈이 된다 하면 득달같이 모여들어서 도태될 사람은 도태되고 남을 사람은 남는 그런 세상 아닌가요? 무슨 일을 하든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매 시장도 그렇습니다. 부동산 경매가 돈이 된다 싶으니까 너도 나도 부동산 경매책을 구입하고 민법을 공부하고 권리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권리 분석도 거의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죠. 경매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웬만한 권리 분석은 다 해놨을 뿐더러 온라인이 발달한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요즘에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경매 이야기가 활발하고, 그로 인한 오프라인 강의도 이어질 정도로 경매 정보는 넘쳐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접근이 가능한 아파트나 빌라는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세를 넘겨서 낙찰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아파트나 빌라를 낙찰받아서 단타로 수익을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에 서너 채 정도를 빌라나 아파트를 구입해서 되팔고 양도 차익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낙찰을 받았지만 시세로 매입하거나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서 되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임대를 놓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이 흘러서 겨우겨우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건가요? 운이 좋은 사람들일까요?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거의 돈을 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왜 생기는 걸까요? 간혹 운이 좋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은 정말 희박합니다. 운만으로 1년에 서너 채의 아파트 빌라를 사고 파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보험회사 지점장 출신으로 현재는 경매를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보험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도배학원에 다녀서 도배를 배운 적이 있었죠. 몇 달간을 도배를 직접 시공하면서 아파트나 빌라의 도배 공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빌라 매도를 의뢰해서 저희 공실박스에 매물을 올려드렸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파트 매도를 의뢰하시는 겁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언제 그렇게 집을 사서 또 파는 거냐고. 그분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부동산 경매 시장에 가서 오래된 빌라나 아파트를 시세보다 약간 싸게 매입한 뒤에 리모델링을 한 후에 되팔았답니다. 예를 들어서 24평 빌라를 5천만 원에 경매로 취득한 후에 대략 5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6,500만 원 정도에 매각하는 방식을 취한 건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분은 직접 도배를 시공하면서 인테리어 공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를 파악했죠. 그리고는 본인이 직접 타일 시공업자, 인테리어 목수, 바닥 장판 기사, 페인트 공들을 불러서 공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 금액의 비밀이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 영상에서의 그 방법을 그대로 시행한 거죠. 즉 실제 시공 자재비와 인건비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지만 인테리어 업자에게 맡겼다면 최소 1000만 원 정도의 공사였던 겁니다. 저렴한 빌라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이 집을 보았을 때에는 완전히 올 리모델링한 집이었기 때문에 쉽게 계약이 되었다고 하네요. 집 내부 상태를 보기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리모델링한 상태를 보고 나서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죠. 자, 여기서 돈을 버는 핵심이 나왔습니다. 바로 경매와 인테리어를 결합한 것입니다. 단순히 부동산 경매로 많이 싸게 매입하는 것은 이제는 어려운 시장입니다. 집을 매입하는 사람들은 보통 인테리어를 합니다. 여기 저기 견적을 받아보고 공사를 하겠죠. 하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제공했던 것과 같은 원가 시공은 불가능할 겁니다. 업자도 마진을 남겨야 되니까요. 즉 500만 원어치 공사를 하게 되면 앞에 예를 든 집처럼 올 리모델링 공사 수준이 절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도배 장판 싱크대 정도 바꾸면 끝이겠네요. 다시 저 여사장님 얘기로 돌아갈게요. 경매로 구입해서 리모델링 후에 매각하여 얻는 차익이 결국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인테리어 업자가 가져가야 할 마진을 경매업자가 가져간 것이 됩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경매업자가 하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거죠. 남들이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한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 중에 대출에 관한 영상과 인테리어에 관한 영상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영상들을 보시고 공부를 먼저 하신 후에 3천만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아파트, 빌라 경매에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간단하지만 초보자나 직장인 분들도 실행이 가능한 경매를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여러분, 경매이든 부동산 투자든 그것이 어떤 투자이건 간에 한 번에 그것을 취하려 하면 그만큼의 하이 리스크를 안아야 하고 여러 가지의 변수들과 사기에 휩쓸리기도 할 겁니다. 어떤 투자든 욕심은 줄이고 리스크는 적게 가져가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시박사였습니다.